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2년간 가정의학과와 재활의학과를 오가며 진료해온 김민준 교수입니다. 특히 시니어 환자분들의 야간 근육 경련, 다리지 혈전성 질환에 대한 임상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진료한 65세 이상 환자분들 중에서 85%가 다리지를 경험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주세 회 이상 반복되는 분들이 무려 40%나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못 자겠어요. 제가 외래에서 의사 소개 및 시니어 다리 쥐 통계 가장 많이 듣는 호소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들이 나이 드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고 그냥 넘기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수면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야간 다리 경련으로 인한 수면 장애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나 증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밤잠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사례는 70세 이영희 여사님입니다. 평소 소화 잘 되고 활달하신 분이었지만 어느 날 새벽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며 다리가 붓고 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진난 거겠지 하고 참으려 하셨는데 다행히 옆에 계시던 아드님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바로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응급실에 오신 결과는 혈전이 폐로 이동할 뻔한 급성 폐색전, 단순한 쥐가 아니라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신호였던 겁니다. 만약 자녀분이 왜 밤마다 쥐가 나는 걸까? 병원에 함께 가지 않았다면 지금도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하셨죠. 선생님, 그냥 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무서운 일이 될 줄 몰랐어요. 이 여사님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다리지가 단순히 근육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도 이런 사례를 종종 봤습니다. 76세 강모 할아버지는 3일 연속 다리지가 나시다가 네 번째 날 응급실에 오셨는데 알고 보니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이었어요. 혈액순환 장애가 다리에 먼저 나타난 거였죠. 그렇다면 언제 위험한 신호인지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 사례 첫 번째 쥐가 폐색전증의 전조였던 이영희 여사 알아보겠습니다. 다리지와 함께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첫 번째 혈전 신호입니다. 한쪽 다리만 심하게 붓는다. 다리 색깔이 창백해지거나 붉게 변한다. 다리가 뜨겁거나 차갑게 느껴진다. 종아리를 만졌을 때 딱딱하게 굳어 있다. 특히 장시간 앉아 계시거나 수술을 받으신 분들, 암치료 중이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 중에 비행기 여행 후 달리 쥐가 났는데 알고 보니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12시간 동안 좁은 좌석에 앉아 있으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긴 거였죠. 혈전은 처음에는 작은 덩어리로 시작하지만 점점 커지면서 혈관을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 심장이나 폐로 이동해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 고혈압,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혈전 위험이 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근육 파열 신호입니다. 뚝하는 소리와 함께 갑작스런 극심한 통증, 해당 부위를 만질 수 없을 정도의 통증. 며칠이 지나도 통증이 사례 2, 심근경색으로 이어진 강모 어르신 전혀 가라앉지 않음,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음. 60세 이상에서는 근육과 힘줄이 약해져서 갑작스런 운 움직임에 파열될 위험이 높습니다. 단순 쥐가 아니라 근육이나 힘줄이 찢어진 것일 수 있어요. 근육 파열이 일어나면 내출혈이 생기면서 심한 붓기와 멍이 생깁니다. 이때 잘못 대처하면 근육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어서 반드시 전문의 치료가 필요해요. 특히 아킬레스건 파열의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말초동맥 폐색 신호입니다. 다리가 차갑고 절린 느낌, 발가락 끝이 하얗게 변함. 다리털이 빠지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음.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서 멈춰야 함.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말초동맥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하지만 점점 진행되면서 다리 쥐, 이런 증상이 함께 오면 즉시 병원으로, 다리 절단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네 번째, 폐색 전증 신호입니다. 다리쥐와 함께 이런 증상이 있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숨이 가빠짐, 기침이나 피 섞인 가래, 어지러움이나 실신, 혈전이 폐로 이동한 것일 수 있어요. 1분 1초가 급한 상황입니다. 폐색 전은 사망률이 30%에 달하는 응급 질환입니다. 다리의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폐혈관을 막는 거예요. 골든타임은 단 6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신경 압박성 마비 신호입니다. 다리 쥐와 함께 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감, 발등을 위로 올릴 수 없음, 발목을 돌릴 수 없음, 감각이 없어짐,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신경이 압박되면 근육의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마비가 올 수 있어요. 방치하면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집에서 참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다리쥐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다리쥐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제가 32년간 환자들에게 가르쳐 드린 방법들 중에서 가장 효과가 빠른 것들만 선별한 겁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 임상에서 95% 이상의 환자분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위입술 꼬집기 3초 만의 효과. 이게 정말 신기한 방법인데요.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윗입술 가운데 부분을 세게 꼬집어 보세요. 인중 바로 아래 부분이에요. 왜 효과가 있을까요? 입술을 자극하면 뇌에서 근육 경련을 억제하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를 신경학에서는 상호 억제 작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정말 혈전, 근육 파열, 말초동맥 폐색 등 위험 신호 총정리 신기하게 즉시 나왔어요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직접 실험해 봤을 때도 평균 3초에서 7초 안에 통증이 멈췄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윗입술을 5초에서 10초간 꼬집으세요. 너무 세게 하면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적당한 강도로 해주세요. 피부가 빨갛게 될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발끝 천천히 당기기.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리를 쭉 펴고 앉으세요.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15, 최소 20초 유지. 절대 갑작스럽게 하지 마세요. 너무 급하게 당기면 오히려 근육이 더 경직될 수 있어요. 이때 호흡을 깊게 하면서 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근육이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으면 이완이 더 잘 되거든요. 누워서 할 때는 무릎을 곱게 편 상태에서 하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종아리 부드럽게 마사지. 난 부위를 직접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종아리 근육을 양손으로 감싸세요.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부드럽게 주무르세요. 동그라미를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3분에서 5분 정도 지속하세요. 절대 세게 누르지 마세요. 부드럽게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게 목적입니다. 마사지 할 때는 근육의 결을 따라서 해주는 게 좋아요. 종아리 근육은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마사지 오일이나 로션을 발라주면 마찰을 줄여서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승산열 지하법. 한의학에서 말하는 승산열을 눌러주는 방법입니다. 종아리 근육 경련에 특히 효과적이에요. 승산열 위치는 종아리 뒤쪽 가운데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근육 사이의 오목한 부분. 엄지손가락으로 승산열을 찾으세요. 3초에서 5초간 꾹 눌러주세요. 2회에서 3회 반복하세요. 많은 분들이 정말 시원해진다고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승산혈은 경락상 방광경에 속하는 혈자리로 근육 경영과 통증 완화에 특효가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검증된 방법입니다.
5번째, 온찜질,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준비하세요. 난 부위에 10분에서 15분간 올려두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주의하세요.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온찜질의 온도는 40도에서 45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찜질 후에는 차가워지지 않도록 담요로 덮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6번째, X자 다리고기, 침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X자로 꼬세요. 쥐가 난 다리를 위로 올리세요. 반대편 다리로 아래에서 받쳐주세요. 자연스럽게 근육이 늘어나도록 하세요. 이 방법은 중력을 이용해서 근육을 늘려주는 원리예요. 힘을 주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특히 밤중에 쥐가 났을 때 침대에서 바로 할 수 있어서 실용적입니다. 이 폐색전증, 생명을 위협하는 6시간의 골든타임, 6가지 방법을 기억해 두시면 밤에 갑자기 쥐가 나도 당황하지 않고 즉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낫다는 말이 있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다리질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방법들을 환자분들에게 권하고 3개월 후 추적 관찰을 했더니 88%의 분들이 다리지 빈도가 현저히 줄었다고 보고하셨어요. 첫 번째, 올바른 수면 자세. 잘못된 수면 자세가 다리 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우세요. 발목을 90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무거운 이불은 피하세요. 왜 중요할까요? 발끝이 아래로 처지면 종아리 근육이 계속 수축 상태가 되어 쥐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수면 중에는 근육이 8시간 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요. 베개는 무릎 높이에 맞는 두께로 선택하세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아래쪽 다리를 살짝 구부리고 위쪽 다리는 편하게 놓으세요. 두 번째, 잠자기 전 스트레칭. 매일 잠자기 30분 전에 5분만 투자하세요.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에서 30cm 떨어져 서세요. 양손을 벽에 대고 기대세요. 한쪽 발을 뒤로 빼면서 종아리를 늘려주세요. 15초씩 양쪽 다리 번갈아가며 3회씩 허벅지 스트레칭입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세요. 15초 유지 후 반대쪽도 똑같이 제가 환자분들에게 신경압박성 마비, 방치시 연구 장애까지 스트레칭을 권했더니 80% 이상의 분들이 다리지 빈도가 현저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칭할 때는 반동을 주지 말고 천천히 늘려주는 게 중요해요. 근육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면 오히려 수축할 수 있거든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면서 근육이 이완되는 걸 느껴보세요. 스트레칭 후에는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하루 1.5리터 물 마시기. 탈수가 근육 경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컵. 식사 30분 전에 물 1컵. 잠자기 2시간 전까지 충분한 수분 섭취. 잠자기 직접 물을 많이 마시면 야간 소변 때문에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물은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온도가 좋아요.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하루에 8잔번에 200ml씩 나누어서 마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용을 응급처치법 1부터 6까지 3초 만에 통증 멈추는 비법 해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네 번째, 1시간마다 종아리 펌프.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앉은 상태에서 발끝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세요. 시회식 세트 1시간마다 반복하세요. 왜 효과적일까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종아리 근육을 움직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쥐가 날 확률이 줄어들어요.
앉아 있을 때도 발목을 돌리거나 발가락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해주세요. 이런 작은 움직임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알람을 맞춰놓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5번째, 복용 중인 약물 점검. 일부 약물들이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뇨, 콜레스테롤 약, 일부 혈압 약산제.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약물 조정이나 대체 약물 처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은 근육 경련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물이에요. 이 효제는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서 근육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물로 인한 다리지는 약물 변경만으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6번째, 발 따뜻하게 하기. 발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근육 경련이 생기기 쉽습니다. 면 양말 착용 후 잠자리에 들기.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활용, 발가락 운동으로 혈액순환 돕기. 발 마사지도 혈액순환에 좋아요. 특히 발바닥 지압은 전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줍니다.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7번째, 조격. 잠자기 전 15분 조격은 다리지 예방에 탁월합니다.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 준비, 발목까지 잠기도록 15분간 담그기. 마그네슘이 풍부한 앱솜트 추가하면 더 좋아요. 조격은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 줍니다. 또한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서 승산혈 지압과 온찜질, 침대 위 X자 다리 꼬기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조격 후에는 수분을 잘 닦고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8번째, 금연 금주. 담배와 술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담배는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 근육으로의 혈액 공급을 방해합니다. 술은 탈수를 유발하고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다리지 발생률이 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금연과 금주는 다리지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8가지 예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밤마다 다리 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일은 거의 없어질 겁니다. 좋은 의도로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좋은 의도로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1번째, 실수 세게 주무르기. 아픈 곳을 세게 주무르면 풀린다는 잘못된 상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왜 위험할까요? 근육 섬유가 더 손상될 수 있어요. 혈관이 터져서 멍이 들 수 있어요.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올바른 방법은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마사지 하세요. 세기보다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본 환자 중에 세게 주무르다가 근육이 파열된 분도 계셨어요.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때는 매우 예민한 상태라서 강한 자극을 주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사지는 항상 부드럽게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해주세요. 두 예방 루틴 1부터 8까지 90% 이상 예방 가능한 방법. 번째, 실수 약만 믿기. 진통제나 근육이 완제만 먹으면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증상만 가립니다. 약물 우전성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68, 새정모 할머니 사례입니다. 매일 진통제를 드시다가 이궤양이 생겨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통제는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계속 복용하면 위장장애, 간 손상, 신장 손상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부작용 위험이 더 높아요. 약보다는 생활 습관 개선과 운동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3번째, 실수 노하니까 당연하다는 생각. 가장 위험한 생각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리 쥐가 더 자주 날 수는 있지만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 위험할까요? 진짜 병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삶의 질이 크게 떨어져요. 예방 가능한 것도 포기하게 돼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는데
원인이 있었네요 라고 말씀하세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예요. 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면 자세, 스트레칭, 수분 섭취, 종아리 펌프, 운동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네 번째 실수 진통제 남용 쥐가 날 때마다 진통제부터 찾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진통제 과보용의 위험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간 손상, 신장 손상, 위장 장애, 혈압 상승.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약물 부작용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의사와 상의 없이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지 마세요. 진통제에는 허용 용량이 있어요.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하루 4,000mg를 넘으면 간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 진통제는 위궤양과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여러 종류의 진통제를 함께 복용하면 위험이 더 커집니다. 진통제 대신 앞서 말씀드린 응급처치법을 먼저 시도해 보세요. 5번째 실수, 민간 요법만 믿기. 소금물을 마시면 된다. 바나나를 먹으면 된다. 같은 민간 요법만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부전 환자가 바나나를 많이 먹으면 칼륨 과다로 위험할 수 있어요. 고혈압 환자가 소금물을 마시면 혈압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민간 여법 중에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지만 맹신하지는 마세요. 검증된 방법과 전문의 상담을 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다리쥐와 함께 숨이 가빠지거나 약물 점검, 발 따뜻하게 하기, 족욕, 금형음주 가슴이 아픈 경우, 다리 색깔이 갑자기 변하거나 차갑게 식는 경우, 심한 붓기와 함께 쥐가 나는 경우, 근육에서 뚝 소리가 나며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이 쥐가 나는 경우,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쥐가 나는 경우, 예방법을 실천했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한 경우 첫 진료는 가정의학과나 내과를 방문하세요. 필요에 따라 신경과 혈관 외과, 정형 외과로 연계될 수 있어요. 검사로는 혈액 검사, 혈관 초음파, 신경 전도 검사 등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작은 증상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리쥐는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결전, 근육 파열, 말초동맥 폐색, 폐색 전증, 신경압박성 마비 등의 위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둘째, 쥐가 났을 때는 윗 입술 꼬집기, 발끝 천천히 당기기, 부드러운 마사지, 승산열 지압, 온찜질, X자, 다리고기로 즉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올바른 수면 자세, 잠자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실수 스트레칭, 충분한 수분 섭취, 종아리 펌프 운동, 약물 점검, 발 따뜻하게 하기, 조격, 근면 금주로 90% 이상 예방 가능합니다. 넷째, 세게 주무르기, 약물 의존, 노화 탓으로 치부하기, 진통제 남용, 민간 여법만 믿기 등의 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상 증상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당신의 밤을 바꾸는 단 3초의 실천.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응급처치입니다. 75세 박명자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댓글을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6개월 넘게 밤마다 시달렸던 다리쥐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특히 잠자기 전 스트레칭과 조격이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제는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82세 최상훈 어르신도 이런 후기를 보내주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위입 입술 꼬집기를 해보니 정말 신기하게 바로 나왔어요. 이제는 가족들에게도 다 알려줘서 우리 집은 다리쥐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박명자 할머니, 최상훈 어르신처럼 편안한 밤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매주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과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소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댓글에서 환자분들끼리 서로 정보를 나누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병원에 가야 하는 정확한 시점 다리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링크만 보내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창에 오늘 가장 도움이 된 팁이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도 댓글을 보면서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후속 사례 후기 앤 실천 유도 메시지 있을 거예요. 제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건강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요청해 주세요. 무릎 통증, 어깨림, 불면증, 소화불량 등 어떤 주제든 환영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희 채널에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